무하! 시다! 자, 2020년도 이렇게 갔어. 신세계도 한 살 더 먹고 우리 춘식이 형도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40!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신세계 촬영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신발! 중회! 2020년 무신사TV 신세계와 함께 했었던 굉장한 세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잖아요. 와디님 이제 신세계 몇 번째십니까 이제? 두 번째 출연. 아니죠. 정확히 세 번째. 반스에서 한번 살짝 나왔고, 또 스니커 하우스에서 살짝 나왔고, 네 번. 네 번이네. 뭐 이쯤 되면 와딤님과 춘식이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신세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구수하네. 빌드입니다. 손은 왜 그래요? 아 갑자기 손목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네, 갑자기 돌멩이가 생겨가지고. 오, 진짜로요? 네, 대근상은 안 되겠네. 지금 잠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고요. 단신의 사랑, 마이티 마우스의 막내 쇼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상하이 합쳐서 160. 마이티 마우스 막내 쇼리입니다. 단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홍빌드님이랑 와딘님은 또 신발에 또 일가견이 있어요. 신발 리뷰부터 커스텀부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쇼리는 왜 나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이 스트릿, 이 신발 발을 담근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2002년인가요? 20살 때부터 제가 또 이 신발 업계에 종사를 했거든요. 2002년 몇 월인가요? 정확하게 2월 30일. 아, 제가 좀 더 빨라요. 2월에 30일이 있어? 다 신발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분 과연 어떤 신발을 신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16만 유튜버 와디님이 지금 요 신발도 되게 굉장히 와디 인정. 아 이건 진짜 킹정. 이거 친구가 보내준 건데. 생각보다 다리가 좀 짧네요. 이거는 하비비라는 건데 이게 이제 두바이에서 프레임 스케이트라고 하는 샵을 운영하는 친구가 두바이를 너무 사랑해서 마이러브라는 그 뜻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남녀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네. 남녀 풍부하네요. 여기 보면은 남, 여기 뒤에는 여, 진주. 요거는 그 중동에서 터반 쓰잖아요. 그 무늬를 그대로 썼고. 근데 혹시 300 사이즈 하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에 들어있는 모든 스토리는 여러분 와디의 신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공모를. Let's go. 자, 다음 오래 기다렸습니다. 소리. 맞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송필드님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님부터 가시죠. 저는 또 이렇게. 저 여기 약간 이렇게 다리 살짝 걸쳐도 돼요. 저는 이제 유니온 에어조던 4. 이번에는 약간 뭐 아티스트와 콜라보라던가 아니면 편집작가의 콜라보가 진짜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니온 공홈에서만 발매했었던 요 구아바 컬러. 저 혼자서 약간 홍일점이지 않습니까? 약간 상큼하게 보이고 싶어서 색깔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잘 어울린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단신의 희망. 유니온 조단 원. 지금 가격이 200만 원대죠. 200까지 갔어? 200까지 갔습니까? 우리 괜히 신었네요. 파란색은? 스톤블루가 더 싸요. 아니 스톤블루가 LA 한정 아니야? 스톤블루가 나 나왔잖아. 처음에는 스톤블루가 더 높았어요. 근데 컬러의 근본이 이제 본론으로 우리 올 한 해 스니커 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 시국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거와 반비례로 우리 또 스니커 씬이 굉장히 핫하고 열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거에는 이 스니커라는 것 자체가 마니아의 문화였어요. 사실 요즘에는 실검을 장악하잖아요. 뭐가 발매한다고 하면은 이제 비싼 신발, 좋은 신발, 한정판 신발을 구매하면서 관심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 이번 연에 진짜 아티스트나 아니면 편집작가의 그런 콜라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신발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내가 지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신발은 사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요즘에 이 드로우라는 거에 대해서 열풍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첨이 되고 뭔가 뽑히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게 리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당첨이 되면은 이게 당첨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야. 올해 들었던 스니커 얘기 중에 가장 신선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리셀이란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플랫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저는 그 매니아 입장에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도 항상 그거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채찍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리셀 플랫폼이 진짜 걸음마 단계라고 시작 이제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자유 경쟁을 하면서 또 좀 더 좋은 서비스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면서 성장해서 이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예. 애국자셨구나. 뭘로 보여요, 제가? 뭐 외국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우리 리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까도 송필드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콜라보레이션과 기획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2020년 가장 뜨거웠던 핫한 스니커즈는 어떤 거였나? 그 라스트 댄스. 이 영향도. 그걸로 완전 해외 같은 경우 조던 가격이 그니까요. 그거가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것도 있었잖아. 넷플릭스에서 떴다 스니커헤드. 재밌게 봤어. 스니커 잡지 중에서 스니커 프리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이 친구들이 올해는 덩크 해잖아요. 덩크 디자인. 잠깐만요. 저번에 신세계 나오셨을 때 올해는 조던이라고. 그래도 하반기는 조던이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어쨌든 덩크의 해인데 스니커 프리커에서 1등을 카시나 버스가 했어요. 진짜요? 2020년도에는 그 카시나 대한민국 최초의 편집샵과 나이키와의 콜라보레이션 그 신발이 저한테는 의미도 있고 1위를 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신발이었다. 덩크도 정말 핫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스포츠 브랜드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년에는 진짜 에어디오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됐어요? 제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됐어요? 남자친구가 당첨돼서 전 봤어요. 바로 실착하시던데. 그래서 나는 리셀로 구매를 했는데 리셀로 구매했다고? 30개 팔았어. 30개. 삼진잼이네. 와, 그럼 30개 팔고 1,000만 원을 만든 거네. 사실 연말에 장식했던 건 작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피스 마이너스 원. 예, 2.0이 발매를 했었죠. 역시 GD의 아성은. 올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트래비스 스캇, 히로시, 버지라블로 거기에 지드래곤이 들어가 보니까 뭔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애국자네요.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네, 일동 착석. 저는 개인적으로 쇼케이스 때 GD가 빨간색을 신고 나왔어요. 친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내년에 나오지 저도 그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칠한 게 보니까 그 뭐지 나이키 마크도 칠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뭐 칠하는 건 쉽죠. 아 그래요? 네. 몰랐네. 덩크의 강세, 예, 그리고 조단의 강세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빼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그 명품 스니커즈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었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명품 신발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로우한 신발들의 가격대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스토어 컬렉션이나 아티스트 컬렉션들이 되게 많았던 게 덩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 샵 한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수량이 적어. 수량이 적고 공급은 없고 수요가 높아지니까 계속 가격 올라가고 명품 같은 경우에는 재입고가 되니까 좀 기다리면 몇 달 뭐 한두 달 웨이팅하면 기다려도 되는데 한정판은 한 달 지나면 가격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달 지나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게 헤리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꽃놀이패죠. 포스, 덩크, 맥스, 뭐 폼포지트 다 있잖아요. 맥스만 해도 95, 헤리티지가 97. 너무 멋져요. 너무 네, 너무 많고 너무 좋아. 근데 자 발렌시아가 트리플스 뭐 트랙슈즈 그 전에 뭐 알고 있는 거 없잖아요. 없지. 없죠. 없어. 디올도 에어디올하고 신발에 있어서는 없어요. dem나나 킴 존스 같이 이렇게 훌륭한 디렉터들이 나와서 혁신적인 걸 빠밤 내놓으면은 쫙 이게 한번 바람이 부는데 그 다음에 그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또 새로운 거를. 근데 나이키는 이미 다 있어 뒤에. 너무 나이키가 꽃놀이패를 쫙 갖고 있으니까 뭘 해도 장땡인 거야. 괜찮다. 옛날에 좀 커머셜했던 대중적인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가 점점 좁혀져서 중간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대중적인 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서 아직까지는 그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소비하는 층들이 우리가 딱 중심이 그 이 나이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만 해도 스토리가 더 중요하지.
이 돈을 그렇게 막 운동화에다가 막 로고 발렌티노 빡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중학교 때 이거 엄청 좋아했던 신발인데 다시 나왔어. 2주 뒤에 맥스 95 형광이 다시 나오잖아요. 25 네, 맞아요. 그걸 또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오직 박스에 다시 나와가지고. 저희는 다 어디 속에 사냐? 추억동 기억 1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이 더 중요해지고 자기 스토리가 더 중요해지면서 그런 데다가 명품에 쓸 돈을 일로 그냥 쓰는 거야. 남을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또 무신사 TV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매니아적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과연 무신사에서 2020년도에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 뭐였을까요? 그 많은 브랜드 중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라는 생각이에요. 진짜로? 브랜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제품이 2020년 무신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니커즈는 아디다스 독일군 제품입니다. 1등. 2020년 1년 동안 판매량이 4만 종. 단일 품목으로 4만을 판 거야. 그렇죠. 그냥 이 무신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한 사람들이 4만 명, 4만 족이라는 난 거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나는 독일군 그거를 신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나이대보다는 오히려 필드님 나이대 친구들이 조금 더 선호량이 많고 무신사 플랫폼에도 필드님 나이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킬샷이야. 제이크로 반스의 타이거 패치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만족을 팔았다. 타이거 패치. 하루에 만족이야? 그래요? 단 하루에 만족. 단 하루 만에. 왜냐면 이거 만족스러운 판매량이네요. 오, 괜찮았다. 에라이 진짜 이 늙은이들아. 이렇게 2020년 스니커즈 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2021년 스니커 씬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댓글들을 좀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보면 네. 어떨까. 일단 아이디가 무동산 수박. 이번 연도는 덩크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초중반에는 덩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덩크라는 것만으로 리셋 값이 오르는 상황에 오히려 덩크의 인기가 내년에는 확 식어버릴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뭐야 이거 판도를 노안이. 뭐하니 오늘? 뒤집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열광하는 걸로 봐서 저는 내년에는 다시 포스와 조단 1의 유행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덩크였다. 하지만 이제 그거 간다. 이제 조단 1이랑 다시 포스가 올 거다. 내년에 슈프림 덩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슈덩이 나오는 순간 나 그거 색깔별로 다 살 거야.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하게 옛날에 그 슈덩을 알던 사람들은 우와 이러는데 요즘에 그걸 옛날 슈덩을 모르던 사람들은 별 뭐야 막 이러는데 그걸 보고 갸우뚱? 그러니까 이게 왜 갸우뚱이야. 이거는 진짜 초대박인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키스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KITH 로니피그. 사실 2020년에 최대 코로나 피해자는 그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각 국가의 유니폼 있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요. 일본은 뭐 미즈노, 혹시 키스? 미국이 키스였어요. 2020년도에 키스 도쿄 매장이 오픈 예정이에요. 그쵸. 아니 네. 심지어 세레머니 신발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오픈하면서 세레모니 신발을 나이키랑 해서 낸 거야. 네. 그게 포스였어요. 그거 저는 사진을 봤는데 그거 이미 소리 소문 없이 발매만 한 이미 거야. 발매만 했어. 빠방 포스가 나오면서 포스가 쫙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림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연타가 키스랑 지금 스투시가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포스에 좀 더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박정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키 블레이저가 기대됩니다. 곧 출시되는 사카이 블레이저 로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나이키가 블레이저에 공을 엄청 쏟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SB를 가장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판 곳이 카시나였잖아요. 카시나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SB 제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덩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블레이저. 블레이저 거민이요. 그 수량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블레이저 SB 하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 나올 때마다 판매가 완판이 됐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포스가 엄청나게 강세였죠. 조던 잠깐 있다가 덩크가 2000년대 초반에 무르듯이 막 하다가 다시 조던으로 왔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블레이저들. 네. SB 라인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인기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2022년이 SB 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저는 사실 웜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여기에 이지의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게 되게 아쉽네요. 카니마저도 조던을 신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 미친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번에 또 나이키랑 드레이크가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카니가 더 미쳐 날뛰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지금 드레이크가 해버렸으니까. 이지 부스트 350이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진짜요? 2015년에 나왔으니까 볼륨 1이 이제 사람들은 질렸어. 380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에일리언 컬러 소량으로 나왔을 때는 막 이랬다가 사실 요즘에 나오는 컬러도 뭐 전부 다 언더 리테일로 거래되는 거 보면은 아 이제 카니의 파워는 좀 많이 시들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카니 다음을 좀 이제 뽑고 이제 춘식이 얘기한 대로 헤리티지 있는 모델로 해가지고 좀 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이키는 계속 예전 디자인 갖고 뭔가 계속 울거먹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카니에는 그래도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리스펙은 없는지. 리스펙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똑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색깔만 바꿔서 나온다. 그랬어? 열심히 하십시오. 또 우리가 또 많이 나왔던 게 에어 조단 1, 조단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 발매될 제품들이 조금 소개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뭐 약간 나이키가 엄청 이렇게 뭐 하나를 띄우려면 그 전에 약간 밑밥을 조금씩 깔아놓는 걸로 이번 연에 유독 조던 4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 아, 내년에는 조던 4가 그래도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21년 앞으로 이 스니커 씬은 이대로 열기가 더 오를 것인가? 제가 요즘에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독 한정판 신발에 대한 열기는 더더더 커져 가고 있는데 마치 이게 투기의 장인 코인처럼 생각을 하고 이 모델 하나하나를 리셀 플랫폼 자체를 코인 거래소처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얼마에 들어갔고 얼마에 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첨이 안 돼도 리셀 플랫폼에서 나 30만 원 초반에 들어갔어. 10쪽 들어갔어. 그다음에 뭐 40만 원 초반에 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열기는 열기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 계속 뭔가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좀 씁쓸한 전망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 저렴할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팔고 그게 무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크모카 같은 신발이 시세 변동이 굉장히 엄청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기간별로 거래된 양이 스타렉스보다 국내가 더 많다고 해요. 네. 진짜로요? 네, 그 신발 한 족이 10명에게 거래가 되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수수료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시장이 커져가는 과정에 우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겪어봐야 될 거고 주식도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스니커 시장에서도 수수료 체계가 자리를 잡고 세금 문제가 이제 이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은 좀 더 건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자유무역 경쟁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캠핑 세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샵 앞에서 1박을 한 적도 있고 2박을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제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눌 수 있었던 낭만이나 신발에 대한 열정이나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 씬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뭐 낭만을 만들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냥 좀 더 신발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런 희소성 있는 신발뿐 아니라 정말 신발을 착화하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쉐입의 모델이라든지 브랜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좀 건강한 이런 스니커 문화가 2021년도에는 좀 단단하게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와디님, 쇼리님, 송필드님이랑 이렇게 함께한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거를 되게 재밌게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결국에 신발은 신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한 도구니까 자기만의 걸 좀 만들어가는 것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진짜 제가 또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뭐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신세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너무 좋아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한 이런 스니커 문화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가장 열망했고 좋아했던 씬에서 사실 벗어난 지가 몇 년이 됐었어요.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에 나의 열정을 좀 못 챙겼었는데 신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와드님, 송필드님, 주승이 때문에 다시 20대가 된 것 같아요. 20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30대 30대 초반으로 하자. 마지막으로 신세계를 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아 그럼요. 네, 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우리가 박수 한번. 스텝 바이 스텝. 아무튼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행복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무신사 TV, 솔드아웃 TV, 와디의 신발장 그리고 송필드님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신 사랑해.